다음에는 4차 방정식에서 허근의 값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똑같은 게 나오니까 치환을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런데 이건 마이너스 2x고 이건 마이너스 4x인데? 망했다. 더군다나 여기 0이 아니라 상수도 있는데? 그럼 일단은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개할 때는 1차 함계수가 똑같도록 전개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굴 곱해야 되지? 그럼 바깥쪽 거 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고 안쪽에 있는 거 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24 이항했습니다. 이거 t라고 치환할까? t 곱하기 t 플러스 2 마이너스 24? 그럼 t 플러스 6이랑 t 마이너스 4인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거기 t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니? 그럼 뒤에 건 실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허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의 근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거의 근이 알파기 때문에 성립하는 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이걸 가지고 너한테 이걸 구하래잖아. 그럼 넌 답을 뭐라고 하실 거죠? 네, 5만 이항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아? 또 풀어야 될 거는? 32번. 4차 방정식이 복 2차식이고 복 2차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음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분수는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 두 번째 분수 두 개도 통분하게 되면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될지 모르겠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 그럼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 완전 조합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건 플러스 2x 제곱이잖아.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렇게 해주면은 앞에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뒤에 건 2x의 제곱이고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 해줄 거죠. 한 번은 빼줄 거죠.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개의 근해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서의 근해값을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마이너스 3분의 2겠네? 여기서 감마하고 델타의 합의값은? 감마하고 델타의 고백값은? 그 뒤에 있는 건 플러스 3분의 2겠네요? 답이 0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근의 값이 하나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은 실근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K라는 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조립제법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K는 더하면 지워지니까 1로 할게요. 그럼 x-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5x-k하고 근데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근인 거 아니야? 그럼 실근 한 개 있는 거잖아 지금. 실근이 하나였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어떤 근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25면 마이너스 6점 몇인가?
그것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누구예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밑면의 지름 길이하고 높이가 똑같은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의 밑면의 지름 길이가 2m 늘어나고 높이는 4m 늘어난다면 새로운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었더니 새로운 물탱크의 부피가 처음 부피의 4.5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물탱크의 높이의 값을 구하세요. 처음은 물탱크의 값이 지름 길이하고 높이가 똑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름 길이하고 높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름 길이의 값이랑 높이의 값이 지금 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 길이의 값을 x라고 가정할까? 그럼 지름은 2x고 높이도 2x가 되는 거니? 근데 궁금한 거는 새로운 물탱크의 높이 값을 보라며. 높이의 값은 4m만큼 늘렸다고 했으니까 답은 2x 플러스 4의 값이 답일까? 이게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럼 부피와 조식을 세워야 되겠네? 첫 번째 부피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높이 x만 곱하면 첫 번째 거 부피예요? 그 부피에다가 4.5배하러 갔던 것 같은데? 4.5배 해주면 새로운 부피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부피의 값은 가로 길이가 몇이라고? 지름 길이가 2m만큼 늘어났대?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 높이의 값은 뭐가 됐다고? 파이는 약분했습니다. 왼쪽은 2도 약분했더니 9x의 세제곱, 오른쪽은 x 플러스 1 제곱하고 2x 플러스 4를 곱하라고?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전개하려고 하니까 장난이 아닌데? 이거 산수에서 x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산수하기가 좀 귀찮다 근데? 대충 여기는 객관식 보기는 숫자 대입해서 등호 성립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길이는 4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6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은 1인가? 근데 x한테 1 대입하면 오른쪽은 6, 1 대입했더니 4, 24잖아. 근데 1 대입하면 9니까 안 되잖아. 8이 나오려면 x가 2면 되니? x가 2가 들어가면 이건 8, x가 2가 들어가면 이건 9, 이건 9 곱하기 8, 8이네. 이거는 선생님 풀기 싫어서 안 풀었어요. 귀찮아서. x가 2였을 때 답은 8이 답이네요.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숫자 대입했습니다. 객관식이어서. 자, 그 다음 또 풀 문제는 4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의 방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의 높이의 값은 4m고요. 부피의 값은 27파입니다. 그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궁금한 상태입니다. 여기 반지름의 값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하려고, X라고 할게. 반지름을. 그럼 여기가 X라면은 요만큼 길이의 값이 원기둥의 높이가 몇인 줄 알아요? 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물어본, 네, 여기 있는 길이가 반지름 X니까요. 네, 원래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피 구해볼까? 부피의 값은 27파이라며. 부피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방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방구의, 너는 지금 방구의 부피니까 원래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내 반이야? 이게 방구의 부피? 이제 원기둥의 부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기둥의 부피는 몇인데? 이게 등호가 성립한 x를 구하면 되겠다. 파이의 값은 약분할 거고
얘가 지금 3분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x의 세제곱도 있나? 파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인데 이항하려고 우리 지금 x만 구하면 되는 거지. 세배할게요. 조일제법 해야 되겠다. 뭘로 하지? 3으로 해서 안 되는 거 아닌가? 되나? 3대입에서 0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7 빼기 3대입 했더니 나오나? 1,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1 x 마이너스 3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7이랑 근데 이건 판별식 값을 조사해보면 판별식 양수인데? 그럼 근해공식 또 써볼까? x라는 값은 근해공식 적용했더니 2분의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닌가? 되나? 인수분해 안 되나? 안 되는구나. 9를 제곱한 81을 더하기 4배 해가지고 108? 81 더하기 108은? 81 더하기 108 189가 제곱수는 아닌 것 같다. 이게 9 곱하기 21? 그럼 3이 앞으로 나가면 이거네요. 그런데 3루트 21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되거든 이 값이. 플러스일 때는 양수가 되고 근데 플러스일 때는 9 더하기 3루트 21은 꽤 큰 숫자인 것 같아. 우리가 찾는 거는 선분의 길이가 양수여야 되니까 x의 값은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인 플러스인 값도 4보다는 큰 것 같아. 여기서는 근이 없나 봐. 실근의 값은 3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범위 속에 있는 값이 나왔으면 여기서 나온 근도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돼. 이건 꼭 확인해야 돼. 지금 답은 3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답이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3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fx는 0이 나오는 모든 실근의 합의값을 구하서 모든 근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했네.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근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fx가 3차식이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읽고서 3차식 어떻게 식을 세우는 줄 알고 있나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1대입에서) 4 나온다고 얘기했고 2대입에서 4 나온다고 얘기했고 3대입에서 4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내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쓴다면 1, 2, 3 대입한 게 0이 나온다는 얘기죠? 1, 2, 3 대입에서 4가 나온다고 하니까 뒤에 4가 있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 이런 식을 아직 못 세운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두 권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쭉 필요합니다. A를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4대입하면 A값을 구하시는 모양인데 4대입 했더니 321 곱해서 6A 6A 플러스 4의 값이 10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이라고요. 문제는 fx가 A가 1이었을 때 이런 식인데 이 방정식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값을 구하라고요. 전개했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인가?
근데 구하고 싶은 건 모든 근의 합의 값이 궁금해. 실근만 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근의 합이 필요해. 누구죠? 네. 근과 계세 관계에 의해서 6이 답이네요. 네모의 식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다음에 오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12개의 공식 찾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x의 3승의 값이 1 나왔을 때 이거의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의 3승의 값은 누구예요? 오메가 바의 3승은 누구죠? 2항에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3번 뭐 알고 있어? 오메가 바를 대비도 마찬가지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의 값은 0이라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누구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요? 6번 때문에 7번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메가 바는 6번 때문에 8번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오메가의 값은 5번, 7번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인가요? 5번, 8번 때문에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값도 마이너스 1인가요? 1번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누구지? 1번은 오메가 3번 곱하면 1이라고 돼 있잖아. 오메가 2번 곱한 게 누구냐고요. 오메가 분의 1인가요? 양변 오메가로 나누게 하면? 그런데 7번 때문에 다시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번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은 다시 8번 때문에 복습하셨어야죠. 모르면 복습하고 찾아보고 공부하셨어야죠. 첫 번째 참인가요? 뭔 소리죠? 6번에 써있지 않나요? 정신 차리세요. 니은은 참인가요? 11번 때문에 참인가? 이제 디귿은 생각해서 풀려고 하네.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대. 그럼 오메가 더하기 1의 값이 누구야? 다시 한 번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누구라고요? 그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써볼까? 그 다음 두 번째 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의 값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누구야? 근데 마지막 녀석의 값은 오메가 3승은 1인 거 알잖아. 그 마지막 거는 2분의 1인가? 이게 3인지 묻고 있거든? 그러려나?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 바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라고? 그럼 첫 번째 건 마이너스 오메가로 해도 되겠네?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오메가? 다시 오메가 분의 1의 값은 오메가 분의 1의 값 뭘로 바꿀까? 이걸로 바꿀까?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 근데 우린 두 분의 합의 값을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잖아. 두 분 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1인가? 그럼 이건 2분의 3인 거지 3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는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자,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x의 3승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거지? 1 대입했더니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인 것 같거든?
여기다 지금 1 대입했잖아. 이게 누구예요? 여기 3번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값은 0인 거 한 거 같아. 혜주야, 졸려요? 좀, 뭐라고요? 좀, 방금 전에 했는데 이게 0인 걸 모르면 안 되잖아. 2 대입하려고 합니다. 2 대입했더니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 근데 오메가의 4제곱이 누가 되지? 그럼 이건 뭐야? 3 대입하려고요. 3 대입하면 오메가의 6승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1이거든? 오메가 6승이 누구야? 오메가 3승은? 이건 3이네. 4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은 오메가 8승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 오메가 8승은 누구야? 네, 오메가의 3승 1이니까 이거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4승은 누구죠? 다시 0인가요? 5승하게 되면은 오메가의 10승, 오메가의 5승 플러스 1이거든? 10승은 뭐죠? 5승은? 반복되는 거 아니야, 지금? 6 대입하면 당연히 3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빵빵 3, 빵빵 3 이게 반복하는 거 같거든? 근데 15개를 더하라며. 답이 뭘까? 15. 3이 5번 나올 거니까? 또 풀어야 될 거는? 여기까지 풀었나요? 자, 그 뒤에 이어서 쭉 풀어주세요. 69번. 쪽수가 몇 쪽이라고 돼 있어? 105쪽. 그럼 105쪽부터 몇 쪽까지 풀었어요? 추워요? 안 추워요? 시원하고 딱 좋아요? 69번이 연립방정식에서 공통인 해가 있을 때 AB라는 정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AB가 들어있는 거 말고 이 AB가 없는 식이 있지, 2개. AB가 있으면 우리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AB가 없는 두 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할 생각이야. 어차피 앞에 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하는 공통인 해는 이 밑줄 친 2개의 식의 해랑 똑같거든? 그래서 밑줄 친 2개의 식의 해를 구할 생각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는 4 대입법을 사용할까? y의 값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를 이 식에 대입하려고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48. x제곱에서 9x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8x제곱 그리고 플러스 24x 마이너스 16이거든? 이항해 주려고요. 8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6을 뺐더니 30인가? 8로 약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x의 값은 2개 있네? x라고 하는 값이 4라면 y가 누구란 얘기죠? x의 값이 마이너스면 y가 누구죠? 여기다 대입하셨죠? 그때 a, b를 구해볼 생각이야 돼? b라고 하는 거는 2개 더했을 때 값이니? 2개 더했더니 b의 값은? 자, a라는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지금 4하고 8을 대입해야 되겠다. 4 대입했더니 16, 8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64, 이항해주면 63, 63을 지금 4의 제곱 16으로 나누겠더니 이게 정수가 아니네. 이거 대입하려고 생각이거든? b의 값이 누구죠?
x한테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이건 a가 되고요. 7을 갖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9인데 2항해주면은 48. 그럼 a의 값은 48인가? 그때 이건 정수네, 둘 다. 정수인 a의 값을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54가 답인가요? 이해됐어요? 또 모르는 문제는 74. 연립방정식 해가 알파고 베타였을 때 알파 베타 곱한 값과 알파 베타 곱한 거의 최대값과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누기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필요한 건 알파 베타 곱한 게 필요한 거네? 연립방정식은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이 0으로 끝난 게 있으면 0으로 끝나는 거 먼저 인수분해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x의 값이 3y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라는 값이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죠? x가 3y였을 때 문제 푸는 중이야. 3y의 값을 밑에다 대입할 거죠, 이제. 3y 대입했더니 9y제곱, 3y 대입했더니 9y제곱, 지워지네. y제곱이 16? 그럼 y제곱이 16이니까 y의 값은? y가 사람의 x의 값은? 마이너스 사람의 x의 값은? 이때는 알파 베타 곱한 값이 누구야? 이때 알파 베타 곱한 값은? x가 마이너스 y라고 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y 대입할 거거든? y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면 몇이야? 마이너스 y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y제곱 x한테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플러스 3y제곱이거든? 그 다음 또 y제곱이 또 있어. 그럼 y제곱의 값이 그럼 y라고 하는 값은 유리화 안 할게. 루트 5분의 4라고 하는 숫자하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가 있는 것 같거든? 그때 x의 값이 누구예요? 이때 x의 값은요? 이때 알파벳도 곱한 건 누구죠? 마이너스 5는 16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알파벳의 값은? 근데 최대값은 어차피 48인 거 아니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분의 16이고 나누기만 하면서요. 나누기 하면 누구예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연립방정식에서 합과 고백값이 있어가지고 합과 고백값을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셈은 t라고 쓸 거고요. 고백값은 s라고 쓰고 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s 플러스 t인 거니? 근데 두 번째 건 xy로 묶을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이거는 s 곱하기 t인가? 그럼 더해서 11 나오고 곱해서 30 나오는 숫자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를 더하면 11 나오고 곱하면 30 나오지? 그럼 s하고 t의 값이 6 나올 때가 있고 5 나올 때가 있다고? s하고 t의 값이 순서를 바꿔서 이게 5 나오고 이게 6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누구를 더해서 5 나오고 곱하면 6이 나오지? 누구를 곱해서 5 나오고 누구를 더해서 6이 나와? 뭐라고요? 그럼 부주의함이 시험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요.
이런 값들에 대해서 x 플러스 2y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x 플러스 2y 값을 구해볼까? 첫 번째 건 x 플러스 2y 누구죠? 8, 두 번째 건 x 플러스 2y가 7, 7, 부주의해 부주의해 7인가? 네가 맞아요. 선생님이 부주의했어요. 이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려면 12, 또 풀어야 될 거는 81번, 두 식은 공통되는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얘기했거든? 그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두 식을 뭐 할 거야?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는 빼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쌤이 앞에 거에 뒤에 거 뺄 생각이거든? 뺀 것도 공통근을 가지는 식이 나오거든? 빼주면은 이게 좀 앞에 거에 뒤에 거 뺀 거거든? k 플러스는 상수값이고 k 플러스를 묶을 수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나오는 x의 값은 3, 그 3이 공통근이야. 두 식을 빼면은 바로 그 방정식의 근이 공통근이거든?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공통근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닌데? k 값을 구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네, 근이라고 하는 건 갖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x한테 3을 대입했습니다. K는 또, 7, 네, 부전히 풀어주세요. 90? 24, 다음에는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의 값이 알파 베타인데 허근 두 개를 더하는 거를 지금 8이라고 합니다. 그때 허근의 값을 곱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잔뜩 a가 있는데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뭘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해봤어? 안 되는데? 안 되잖아. 1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차수가 안 맞잖아. 1은 아닌가 봐요. a로 한번 해볼까?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안 된다. a제곱이 안 주어지잖아.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a 한번 해볼까? 저 X, 제곱, x 플러스 1을 X 앞에 붙여, 쌤이 잘못 써서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여기 제곱을 못 봤구나, 쌤이. 그럼 1로 되겠다. 여기까지 인수분 했다고? 그럼 x-1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나왔죠? 내 허근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의 합의 값이 8이라면서요. 이건 실근이잖아.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네? 여기서 두 근의 합의 값이 누군데? 그게 8이라면서. 그럼 a는 4네요? 그럼 두 근의 고백값은 a제곱 플러스 1이라네. 거기다 4 대입하라고? 이해됐어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번, 97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였을 때 두 근의 비율이 1대2라고 합니다. 그때 k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근이 존재하는데 그때 근의 비율이 1대2? 그럼 한 근의 값을 알파, 또 한 근의 값은 2알파, 또 한 근의 값은 베타라고 할까?
근데 이 세 근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이 3이라면서. 그럼 세 개 다 더했더니 3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한 거의 합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럼 처음에 두 개 곱했더니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곱한 것도 있고 2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것도 있네. 그건 마이너스 10? 그럼 식은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 개를 다 곱한 녀석의 값은 누구지? 그러네. 세 개 다 곱했더니 2알파의 제곱 베타인가? 그럼 우리는 K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베타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법을 선택할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이니까 첫 번째는 2알파 제곱이거든? 근데 이게 3알파 베타죠. 그래서 3알파하고 이거 곱하려고. 됐어요? 2항했더니 7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알파 마이너스 10은 빵 7하고 1하고 2하고 5하고 마이너스는 여기 그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5 또는 인가? 그러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5면 좀 불편하다. 아, 세근의 값이 오도 정수라고 했구나. 이건 버려야 돼? 알파의 값이 2라면 베타의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죠.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만 대입하면 되겠다. 알파 자리 2 대입했고 베타한테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K의 값은 24라고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지금 그래서 다 해서 몇 번까지 풀었어요? 7번 707번까지 풀었어? 많이 했네.